경기 남부 지역에 잇단 잔혹 범죄가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치안 인력과 시스템이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이윤호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2012년 이른바 오원춘 사건 이후에 지난해 말 수원 8달살 살인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 그렇죠. 사건 발생까지 5개월이 채 안 됐는데요. 일각에서는 모방범죄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번처럼 범행의 동기까지도 이게 학습되고 모방되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나 범행 이후에 그 시신을 처리하거나 또는 사태에 대한 대응하는 수법이라든가 이런 사후 대응 방식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모방과 학습의 그 단면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모방 범죄를 가능성도 있다.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게 없으니까요. 자, 경기 남부 지역에서 이렇게 잔혹 범죄가 발생하는 게 방범 CCTV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치안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요즘에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남부 지역 중에서 어느 지역이 특히 치안이 취약하다고 보십니까? 구체적으로 도시명이나 동명을 얘기하기는 좀 민감한 부분이고요. 주민들이 예. 어떤 불안해하고 또 주민들의 명예라든가 심지어 주택 가격까지 영향을 미친다고도 생각하니까 그런 것보다는 사실은 지역에 따라서는 치안 수요가 다르고 범죄가 다발적이 따로 있는 이유는 잠재적 범죄자가 많고 그런 잠재적 범죄자를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이나 여건이 되지 못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경기 남부가 바로 그런 조건들을 다 충족시켜주지 않나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동 인구가 많다 또는 다인종 사회이다, 다문화 사회이다. 이런 면에서 갈등도 많이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치안 수요는 급증하는 데 비해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경찰관의 수라든가 경찰기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치안 인력은 미비하고 그것을 보조해 줄 수 있는 소위 말해서 과학 치안, 대체 치안이라고 할 수 있는 CCTV 같은 것도 감시 기능도 미흡하다 보니까 네. 동기가 있는 범죄자들이 어떤 매력적인 범행 장소로 선택되고 있지 않나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신도시가 한참 개발 중이거나 또는 유동 인구가 많은 시흥, 안산, 화성, 수원, 이런 아까 방송에 말씀하신 그런 지역들이 많이 범죄가 다발한 지역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네.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지금 CCTV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경기도가 타 지역에 비해서 방범 시설과 경찰 인력이 부족한 이유가 뭡니까? 이제 평균 우리 전국적으로 보면 경찰관 1인당 담당하는 시민 인구의 수가 400에서 500 정도인데 비해서 이제 경기 남부권을 비롯한 경기 지방은 이 2배 이상을 담당해야 되는 그런 과부하를 겪고 있는데요. 그거는 인구 유입에 비해서 경찰기관의 증설이라든가 경찰관의 증원이 따르지 못하는 데 있고요. 예. 또 CCTV가 부족한 것은 경기 남부 지방이 도시가 많이 확장 팽창되는 속도에 비해서 시설을 할 수 있는 재정적 시설을 하지 못한 데서 기인합니다. 실제로 CCTV는 대부분 지방자치체에서 시설을 담당하고 있는데 지방자치체의 어떤 재정 능력에 따라서 CCTV 설치 대수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죠. 이런 면에서 수요와 공급이 이제 불일치에서 오는 그런 일시적인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예. 지자체 예산도 확보가 돼야겠고 지금 경기도가 발전하는 속도에 비해서 경찰력이 많이 부족한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예. 자, 이제 앞서 잔혹한 범죄 사례를 몇 가지 알려드렸습니다. 근데 과거 사건도 그렇고 이번 사건도 그렇고 공교롭게도 피의자가 또 중국 동포였단 말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국민들이 중국 동포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이 커질 거 아닙니까? 이 같은 부정적인 인식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제가 가장 우려하는 바는 사실은 이런 일들도 인해서 외국인들에 대한 일종의 인종에 대한 어떤 외국인 혐오증 같은 제노포비아로 비하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요. 사실 실제 범죄 통계를 보면
내국인에 의한 범죄나 외국인, 특히 중국인에 의한 범죄, 중국 동포들에 의한 범죄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네네. 또 이번과 같은 어떤 잔인한 범죄들, 토막 살인과 같은 범죄도 내국인의 잔인성이나 이런 중국 동포들의 잔인성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예. 정부의 어떤 공식 범죄 통계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 이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범행들이 언론에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라든가 독자들 입장에서 보면 특정 주민들, 특정 집단에 속한 사람들, 특히 중국 동포들이 이런 야만성이나 잔인성이 지나치지 많지 않을까 하는 왜곡된 이런 이미지를 가졌을 따름이지 결코 특별한 차이가 없다는 것을 좀 잘 시민들에게 좀 알릴 필요가 있고요. 경찰에서는 또 네. 지역사회가 공조를 함으로써 사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들도 주민들이 좀 설득시키는 것도 필요하고요. 네네. 한편은 우리 사회가 굉장히 배타적인 면이 있는데 이제는 외국인들, 특히 동포들이라고 해서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는 포용적인 그런 자세를 보일 그런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잘못된 일반화를 통해서 중국 동포에 대한 안 좋은 선입견을 갖는 것보다는 인식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네. 지금까지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이윤호 교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 중형을 받아 마땅하죠. 예방책도 좀 잘 세워야겠고요. 피해자에 대한 보상도 충분히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명확히 맞는 얘기인데요. 하지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일부 중국 동포의 악행으로 다른 선량한 이들까지 매도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이 잔혹한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